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박입니다. 기다림의 1% 의리,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물 많이 드세요.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 지금 비트코인 현재 115K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123K를 넘어가는 상승에 대한 관점 변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규 유입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역프리미엄 장세고, 지금 휴가철이고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어요.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습니다. 가는 놈이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딥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고, 또 이렇게 되니까 좀 피로도가 쌓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7월이고요. 8월, 9월, 10월, 11월, 길게는 12월까지 연말 랠리를 저는 보고 있는데, 8월이 지나가고 9월, 10월이 됐을 때 가격 예측 가능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4월에 관세 터지고 5월, 6월, 7월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혹시 알았다? 없어요. 근데 시간은 흘렀고 비트코인은 74K 때부터 123K까지 폭등을 했고, 이더리움도 20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폭등을 했고,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 메이저 코인부터 큰 상승 나왔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만 계속 쭉쭉 어떻게 365에 상승을 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하락하고 털면서 개미들 털어내고 레버리지 청산시키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짜증은 나겠지만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채팅창 보면은 숏 잡았다, 롱 잡았다, 지금부터 숏 10배 잡는다, 롱 스위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물 투자에 대한 고위험성이잖아요. 조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에 대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투자 과연 괜찮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전업 트레이더들 있죠. 그분들은 가능합니다. 전업 트레이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고, 이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선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직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퇴학도 당하고 손절 라인도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들보다는 특화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직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업 트레이더 주변에 있어요, 혹시?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상위 1% 또는 상위 10%의 투자자들이에요. 타고난 감각이 있고 감정이 없어요. 생각보다 기계적이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을 해서 수익을 보면 되잖아요. 그것만 24시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잠도 안 자고 쪽잠 자면서. 근데 모든 국민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선물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누가 일합니까? 선물 투자는요, 여러분들, 타고난 분들, 그리고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 하늘이 정해준 분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나는 보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재미로 10만원을 가지고 알트코인 10배 롱을 쳐서 100만원, 50만원, 1000만원 막 크게 번 거야.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래, 맞아요. 그러다가 1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현금을 투입해서 500만원으로 잘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는 3000만원을 1억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1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본업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돈 5만원, 10만원, 3만원 이런 풋돈에 집착했던 내 모습이 되게 역겨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현물로 많이 벌었을 때도 그런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하고 돈을 많이 쓰죠.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간 거예요. 그 돈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왔는데, 거기서 또 하락장에서 숏 배팅을 했다고 칩시다. 돈 좀 벌다가 큰 상승이 나오고 또 청산을 당하고,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소액으로 선물 투자했다가 큰 돈 벌었다가 그 큰 돈을 다시 날리고, 또 소액으로 했다가 또 큰 돈 벌었다가 계속 벌 것 같아가지고 계속 했는데, 내가 막 10억을 번 거야. 진짜 차근차근 막 몇천만 원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10억을 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 그 10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5억, 10억 벌었던 그 기억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한 달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돈 같아 보이겠냐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선물을 했다가 큰 실패를 보고 거의 가정 파탄 수준과 진짜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길 뻔했어요, 저도. 근데 결국에는 다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큰 손실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2018년도, 19년도 막 이때 모든 걸 고백하고 이제 저도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손을 안 대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돈 쉽게 못 벌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재능이 없고 그런 바쁘신 분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현물 해놓고 기다리는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이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전자책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오프라인 강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8월 16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마스터 클래스 오프라인 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도미넌스 중심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115.5K네요. 이더리움은 현재 3,621달러. 자, 비트코인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렴 이후에 수렴 하단부를 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CME 갭이 아마 114에서 11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갭을 채울 가능성이 있고 이미 지금 115K까지 왔네요. 한 파동 더 내려간다면 고 레버리지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은 제가 볼 때는 110에서 111K입니다. 이 라인까지 고 레버리지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 큰 관점은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에 한 파동 더 올라가는 상승을 보고 있고 이 상승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조정에 대해서는 타격감 자체가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큰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는 구간은 아닌데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좀 괴롭지. 전체 알트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끌고 가야 돼. 힘들어도 남들보다 더 벌려면 더 고통받고 더 고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4, 115가 지금 모두가 보는 자리고요. 거기까지 좀 더 딥하게 밀면 최소 113이 마지노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113K를 깨는 건 위험하고요. 113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113을 깨고 110K마저 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러면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들고 있고 조정이 나올 때 거기서 비트를 담을지 다시 이더를 담을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저도 이더리움 멤버십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에 물려있는 거 지금 한 40% 정도 현금화를 해서 들고 있는 상태고요. 제 평단가 다 아시죠? 예, 조롱받았었잖아. 업비트에서 470에 잡은 거. 근데 이제 빗썸이나 이쪽은 평단가가 낮아서 상관없는데 올 때 내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다면 본인이 너무 괴롭고 죽고 싶었어. 그럼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멘탈을 케어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도 않은 알트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좀 원하는 가격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트 이더 위주로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월봉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월봉이 중요합니다. 월봉이 현재 장대 양봉으로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동안 이 역배열 속에 잠겨 있었고 이렇게 정배열이 이쁘게 만들어졌을 때 이더가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죠.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월봉이 다행히도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밑꼬리 작업도 있겠지만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의 신고가는 시간 문제다. 높은 확률로 9월까지 시간 끌 가능성도 있고요. 진짜 대추세는 한 9월만 10월 이때까지도 저는 참아내야 된다고 봐요. 한순간에 상승이 나오니까 24년 12월에 고점 찍고 지금 어떻게 됐죠? 수개월을 바닥에서 기다가 한두 달 만에 전고점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화로 520까지. 이게 코인이겠죠. 그렇죠. 월봉상 9월, 10월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파동의 이 큰 상승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 익절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방향성은 상승을 보고 있어요. 시장을. 여지껏 믿지 못한 자들이 비트코인을 안 했잖아. 자, 올랐죠. 왜 올랐죠? 비트코인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 버텨서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홀더분들은. 비트코인 홀더분들은 지금 타격감이 없고 엄청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냐고? 시장이 갈 거란 믿음. 비트코인에 대한 사이클,
유동성, 확장, 반감기, 수요, 공급 이런 거를 믿고 그리고 지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4년 주기로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시장을 믿어야 돼. 뭐냐? 이더리움도 오르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옮겨가면서 마지막 라스트 댄스 알트코인이 폭등했죠. 근데 이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번엔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르게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믿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분할 매도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힘들었죠.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가장 단단하게 버티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 계열도 있고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확실히 좀 방어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좀 힘이 좋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 대비 좀 하락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리플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보다는 좀 과대 낙폭.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요. 이더리움은 이렇게 오르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라나도 여기서부터 폭등했습니다. 15,000원, 2만원부터 40만원 넘어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라간 걸 보면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이나 솔라나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 이더리움 버리고. 이더리움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신빙성 없는데 이더리움 이번엔 틀렸어 망했어 이번 사이클 끝났어 미국 코인이 짱이야 러시아 뭐 비탈 부테린 아니야. 그래서 리플이나 스텔라루멘 솔라나 뭐 밈 이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더리움이 더 힘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더리움 계열 디파이 RWA 뭐 레이어 이더리움 쪽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동안에 진짜 많은 욕을 먹고 일어리움부터 해서 아무튼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한번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왕의 기한 한번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프리미엄은 역프리미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더리움 쪽의 현물 ETF 순이익이 또라이급인데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뭐 현물 ETF에 돈 막대로 박는다고 해서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별다른 뉴스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재로서. 휴가철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세요.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좀 볼 텐데 이 나스닥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월봉의 흐름이.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월봉 보면은 얘가 여기서 갑자기 꼬꾸라질 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리고 S&P도 지금 월봉 흐름이 굉장히 세요. 여기서 음봉에서 밑골이 달고 바로 쳐 올렸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8월까지도 좋을 것 같고 9월에 약간 약조정과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장을 보니까 힘이 좋아요. 월봉이 좋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 이렇게 갈 줄 알았나요, 여러분들? 2022, 23, 24, 25까지? 근데 믿음이 있고 뚝심이 있는 분들이 결국엔 돈을 벌었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를 못하고 2년째 관망하는 분들이 있을걸? 아니면 작년에 손절치고 지금 돈 좀 생기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나중에 오세요. 기웃대지 마세요. 안 될 때 포기하고 좀 올라가니까 하는 버릇 그거 지금 이번에 뿌리 뽑아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락장이 오면 그때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마켓 타이밍 따윈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